종로를 포함한 재보선 지역구 세 곳을 무공천, 그리고 자신의 총선 불출마까지.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적 쇄신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민주당의 쇄신과 용퇴 움직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금부터 이동학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송영길 대표의 무공천 선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은 너무 저도 좀 놀랍고요. 네. 이러한 선언이 정말 쉬운 것은 아닌데 그 네. 결단의 지지를 저도 표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당이 또 위기이다 보니까 예. 이런 위기감을 또 더욱더 절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최고위원회에서 승인됐던 보도가 최근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사안은 최고위원회에서 건의한 것을 대표가 수용하는 형태가 된 것이 아니라 대표가 최고위원회에 제안을 한 이런 형태였습니까? 네, 일단은 사전에 알지 못했고요. 전혀 모르셨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 직전에 이제 연락이 와서 네. 이러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할 거다. 원래는 기자회견을 먼저 한다는 사실만 알고 내용도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 끝나면 10시 반인데 10시 반에 긴급 최고위를 하자라고 해서 그때 하게 됐고요. 그때 네. 이제 자세한 내막이나 이런 것도 좀 들을 수가 있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저희가 기존에 뭐 이렇게 합의하지 못했던 내용들, 네. 대표의 고독한 결단에 의해서 정해졌던 내용들 이런 것들 좀 대승적으로 같이 수용을 하자라고 하는 의견 일치까지 있었습니다. 네. 네. 최고위원회에서 그런데 종로 같은 경우는 특히 조금 이견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보도가 됐는데요. 어떤 이견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보궐선거를 야기한, 네. 그리고 특히나 또 이게 부정부패로 인한 이제 그 야기한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을 진다라는 차원에서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지만 네. 이것은 그런 사안이 아니었잖아요. 예. 이낙연 대표께서 그것도 이제 엄청난 고뇌에 따른 결단이었는데 정치적 결단이었기 때문에 예. 기존의 사안과는 좀 다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네. 정당을 하고 있고 책임 정치를 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의 어떤 심판을 이렇게 후보를 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와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네. 실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좀 보궐을 야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과감하게 결단해서 안 내는 게 맞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네. 정리를 했다는 의미는 이견을 제시하신 분들이 본인의 의견을 뭐 처리하고 수긍하는 방향인 겁니까? 아니면 다수의 의견으로 이렇게 봉합이 되고 네, 넘어간 그 대표의 겁니까? 결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존중하는 방향으로. 왜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네. 최고위원회에서의 그런 의결이 최종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네. 종로에 출마 준비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당내 당원들이라든지 많은 다른 이견들이 쉽게 정리 봉합이 될까요? 네, 이제 이것은 이제 얼마나 절박하게 임하느냐 네. 이런 거에 이제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지금의 민주당원들과 네. 지금 지도부 차원들도 그렇고요. 뭐 무엇보다 후보자도 그렇고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금방 또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종로 그 출마 예정자들의 의견은 아직 확인은 못 하신 거고요. 예, 이제 그거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네. 예, 그런데 뭐 접하셨겠지만 네. 윤석열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시기적으로도 왜 이제서야이냐 지지율 하락세 때문 아니냐 이런 비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습관적 비판인 것 같고요. 네. 예, 어떻게 따지고 보면 지금 국민의힘도 사실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탄핵 이후에 네. 대표만 이준석 대표로 뽑아놨고 네. 사실은 뭐 짜장면이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짜장면의 완두콩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짜장면의 맛과는 전혀 관계없는 약간의 눈속임인 것이고 예. 실제에 있어서 탄핵 이후에 뭔가 변화됐느냐 네. 그게 아니고 다 도로 그냥 한국당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비판은 저희가 좀 받아들이긴 좀 어렵고요. 김 빼기를 아무래도 하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뚜벅뚜벅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예.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이준석 대표 말씀을 하셔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가 그
짜장면 소위 완두콩인지 짜장면의 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 대선 전국을 세대 포위론으로 네. 국민의힘의 선거 전국은 좀 이끄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는 사실 이게 뭐 분열과 선동, 갈라치기 이제 이런 게 네. 선거 전략상 뭐 유효타로 날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네. 사회가 그 이후에 이 증오와 혐오가 남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갈등 비용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아하.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의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대포위라는 말도 상당히 좀 웃긴 게 네. 20, 30대와 60대, 70대 뭐 이렇게 해서 포위를 한다는 건데 네. 사실 동질성이나 연대감이 없습니다. 그냥 보수의 지지세 그것도 반감에 의해서 높다는 것인데 예. 이것을 뭐 연합시켜가지고 뭘 그 이후에 정부를 실제로 잡았을 때 네. 어떤 권력들이 탄생될 것인가 이것도 상당한 의문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좀 이것이 지금은 뭔가 이 구름처럼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내용이 없다 이렇게 네. 봅니다. 예. 인적 쇄신 지금 송영길 대표의 발표처럼 본인의 불출마 그리고 네. 5곳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지금 일부에서는 586 퇴진론 이런 것까지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지금 후보께서들도 굉장히 많이 뭐 이렇게 사과도 하고 반성과 성찰을 담은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고 어제는 또 7인회 사실 존재했는지 모르지만 네. 그래도 후보 측근들이 그런 이제 용단을 내렸고 임명직을 오늘은 이제 맞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대표님께서는 아예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셨고 예. 그다음에 또 3선 초과를 제한하는 부분들도 지금 추진해 나가겠다 말씀하셨어요. 네.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뭐 선배가 된 우리 세대가 광야로 나서자 이런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네. 그 의미는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 좀 도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뭐 이 양보하고 공간을 열어주자라고 하는 차원인데요. 예. 이것은 아마 이게 뭐 공간들이 더 열린다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청년 정치인들 차원에서는 이것만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도전하고 예. 새로운 어떤 이 시대를 더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선배님들과 좀 제대로 경쟁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좀 부딪히면서 민주당의 새로운 돌파구들이 많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말씀은 네. 용퇴를 하실 분 용퇴를 하시고 용퇴를 안 하시더라도 청년들이 실력으로 맞대결 해서 이겨내야 한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늘 듣던 이야기는 현재 정치 구도상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다선 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기반 없는 청년이 무조건 대응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일단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네. 지금 이런 이제 선배님들의 모습처럼 이 개개인들이 지금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좀 지금 그룹핑돼서 지금 또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정치 개혁에 어떻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을지, 실제로 어떻게 노장청에 화합된 국회를 만들지 이러한 목소리들이 향후에 좀 분출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특히나 저희가 지금 뭐 연금 개혁이라든가 지금 달라진 노동 환경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가 지금 기성세대 정치인들로부터 나오고는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 안기 위해서라도 네. 이 변화와 쇄신은 우리가 이게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상황으로 간 것입니다. 네, 변화와 쇄신은 당연히 필요하다란 말씀이지만 현실론으로 들어가면 될 것이냐의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네. 만약에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에 반발로 인한 갈등이 더 심화될 것 아닌가. 이 두 가지 네.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반발이나 이런 게 누군가 인위적으로 이 요구해가지고 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절박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절박감에 따른 행동들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절박감에 네. 따른 행동들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 청년 또 당원들, 지지자들께서 쇄신은 끊임없이 요구를 해오셨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가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은 지금 이게
변화와 쇄신 이런 것들이 말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요. 네. 실제로 국민들께서 좀 체감하실 수 있도록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뭐 내로남불이라든가 위선이라든가 여전히 이 꼬리표를 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털어내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예. 실제로 지금 어떻게 능력이라든가 그동안 해왔던 이제 후보자가 해왔던 여러 가지 이제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알려내면서 네. 그 국민의힘이 지금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후보만 지금 사실 갖다 놓은 상황인데 예. 이런 상황의 비교표들을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네. 새로운 시대상을 좀 제시해 나가면서 계속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변화와 혁신 청년들이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